배비장전, 작자 미상. 배비장전은 작가와 연대가 알려지지 않은 조선시대의 풍자소설로 판소리, 배비장 타령에서 발전하였기 때문에 서민의식과 인간의식이 잘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당대의 사회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하면서도 인간의 개인적인 결함을 웃음으로 극복하려는 해학 정신이 다양하게 얽혀 있다. 우리나라의 해학 풍자소설 가운데 대표작으로 꼽히며 오늘날에도 마당극이나 연극 등으로 상연되면서 사랑받고 있는 작품이다. 배비장전. 호남 좌도 제주군은 동으로는 멀리 일본을 바라보고 서로는 중국 대륙을 바라보면서 남쪽에 우뚝 솟은 섬이다. 옛적에는 탐나국이 있었던 곳으로 서울에서 아득하게 떨어진 곳이다.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은 탐나국에서 제일 가는 명산으로 험준하면서도 수려하기로 이름이 높다. 이렇게 정기 어린 한라산 기슭에 애랑이라는 기생이 태어났다. 애랑은 그 색태가 아름다웠으나 간사하고 음흉하여 구미호가 사람으로 환생을 하였는지 무산에 호리기를 잘 하였다. 그러기에 아무리 호남이라도 한번 애랑에게 빠지면 헤어나지를 못하였다. 한편 한양 땅에 김경이라는 양반이 있었는데 김경은 문장이 뛰어나서 15살에 이미 생원 진사가 되고 20세 전에 벌써 장원급제를 하였고 벼슬길에 올라 한림 주서, 이조, 옥당, 승지, 당상 등 여러 높은 벼슬을 차례로 하였다. 김경은 지방에 나가 수령 방백이 되기를 바라고 있더니 제주 묵사에 제수되었다. 제주 묵사가 된 김경은 여러모로 떠날 차비를 차리고 이, 호, 예, 공, 병, 형 등 6방을 선택하였다. 그중 서강에 사는 배선달을 불러 예방의 소임을 맡기고자 하였다. 원래 배선달은 놀기 좋아하는 풍각쟁이라 경치 좋은 곳이면 어디고 안 가본 데가 없는 터였다. 허나 제주는 워낙 육지에서 떨어져 있는 섬이라 아직 구경을 못하고 있던 터라 신명이 날 수밖에 없었다. 배선달은 연방 어깨춤을 추며 건들건들 집으로 돌아갔다. 배선달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랑삼아 이야기를 끌어냈다. 배선달은 버젓하게 비장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배비장이라 부르기로 하자. 아내는 배비장의 얘기를 듣고 말하기를 제주라는 곳은 예로부터 색향으로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만일 그곳에 가셨다가 주색에 빠져서 돌아올 일을 잊으시면 어찌합니까? 뭐라고? 배비장의 인품을 잘 알기에 하는 말이었으나 배비장은 펄쩍 뛰었다. 그런 일은 아예 걱정하지 마오. 내가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어찌 그런 일이야 있겠소. 마음을 단단히 먹고 떠나는 터가 아니오. 대장부가 한번 마음을 먹고 나서는 길인데 어찌 요망한 계집 때문에 신세를 버리겠소. 그럴까요? 계집은 물론이거니와 곱상하게 생긴 사내 녀석 곁도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니 염려 마시오. 하고 하직을 하고 김경에게로 달려갔다. 배비장은 전령패를 차고 제주 묵사 김경을 쫓아서 떠나게 되었다. 이때는 마침 꽃이 한창인 봄철이라 오약꽃, 복사꽃을 비롯하여
갖가지 꽃이 만발하고 풀은 푸르렀다. 실버들은 바람에 한들한들 눈에 아롱거려 봄이 무르익은 풍경이었다. 배비장은 사면을 두루 살펴 산천 구경하며 말을 몰아 나무로 향하였다. 아름다운 경치로군. 참으로 놀이 떠난 것 같군. 서로 이런 말을 주고받으면서 여러 고을을 지나며 알맞은 곳에서 점심도 먹고 숙소도 정하며 어느덧 강진을 지나 해남 땅에 다다르니 새로 도임되어 오는 목사를 맞이하려고 제주에서 여러 하인, 나졸들이 나와 있었다. 사또 김경은 하인들의 인사를 차례로 받고 마음이 흐뭇하여 푸른 바다를 바라보았다. 바닷가에는 하인 나졸과 사공이 대령하여 섰고 사또 일행을 태우고 갈 크나큰 배도 마련이 되어 있었다. 모두들 배를 타고 즐거운 표정으로 제주도로 향하였다. 거울같이 맑은 물이요 대낮같이 밝은 달이라. 그대로 한수의 시로군. 이렇게 하는 사이에 살같이 달려서 어느덧 제주에 다다랐다. 한라산 영봉이 우뚝 솟아있고 고기 잡는 어부며 밭 가는 농부며 모두 한가하게만 보였다. 신간 사또 도임하는 구경을 보고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사또는 느긋하게 배에서 내렸고 여러 비장들과 하인들도 사또의 뒤를 이어 육지에 올랐다. 배비장은 물을 밟자 절로 어깨가 가벼워지는 듯 하였다. 사또는 환풍정에서 배를 내려 화북진에 좌기하여 사면 경계를 살펴보았다. 원래 제주에는 이름 있는 명승지가 18곳이나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로 꼽는 곳이 망얼루였다. 그 망얼루를 살펴보니 청춘 남녀가 서로 손목을 잡고 연연한 이별을 하는 참이었다. 원래 이때는 구간 사또는 교체되어 북으로 떠나고 신간 사또는 도임하는 마당이었다. 구간 사또가 신임하던 사람 중에 정비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정비장은 수청 들던 기생 애랑과 서로 정이 들어 죽자 사자 하더니 이제 이별해야 하는 마당에 이른 것이다. 정비장은 애랑의 손목을 잡고서 몇 번이고 연달아 한숨만 쉴 뿐이었다. 이렇게 정비장이 애랑과 애연하게 이별할째 신간 사또는 이미 물에 올랐고 앞장섰던 예방 비장인 배비장의 눈에도 이 꼴이 보였다. 배비장은 뒤따르는 방자를 돌아보면서 방자야, 저기 좀 보아라. 젊은 남녀가 노상에서 서로 손목을 잡고 연연해하니 무슨 일인지 알아보아라. 방자는 잠깐 쳐다보더니 놀라지도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니 뭐 대단한 일 아닙니다. 뻔합니다. 구간 사또를 모시고 있던 정비장이라는 분이 있었죠. 또 이 고을에는 애랑이라는 기생이 있었고요. 그래, 저 두 사람이 그렇단 말이냐. 기생 애랑이와 구간 사또의 정비장과 헤어지는 마당에 차마 이별을 못하여서 저런가 하옵니다. 방자의 말을 듣자 배비장은 비양하는 투로 허랑한 장부로구나. 나으리 남의 말이라고 수월하게 아시옵니다. 소인이 들으니 세계에 있어서는 영웅도 없다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나이까. 방자의 반박을 듣자 배비장은 펄쩍 뛰며 더욱 큰 소리를 하였다.
이놈 양반의 정치를 어찌 알고서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느냐. 그저 들은 말이옵니다. 절대 가인이 다 뭐냐. 양귀비나 서시 같은 계집이 옆에 있더라도 눈도 들어 보지를 않을 것이다. 그러면 소인과 내기를 하나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요? 만일 나으리가 이곳에 계시다가 다시 한양으로 올라가시기까지 저 계집에게 눈을 안이 뜨시오면 소인의 식구가 댁에 가서 종 노릇을 하겠사옵니다. 그것도 좋다. 그러고 배비장은 가슴을 쑥 내밀어 보았다. 그리고 또 만일 나으리께서 저 계집에게 반하시오면 지금 타고 계신 말을 소인에게 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지면 이 말을 너에게 주마. 어디 말뿐이겠느냐. 안장까지 안동을 하여서 주리라. 틀림없겠나이까요? 방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또 다짐을 하였고 배비장은 몇 번이고 장담을 하였다. 이러한 터에 구간사또와 신간사또는 관인을 인계받고 신간사또는 호기 있게 도임하였다. 신간사또가 새로 도임하는 절차를 마치니 각방 소인과 대솔궁관, 인호령 등 모든 부하들이 새로 오신 웃 어른을 대하는 인사를 드렸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정해진 처소로 돌아가자 벌써 해는 지고 동쪽에 달이 뜨니 바람은 맑고 달은 밝아 태평한 기상이 역력하였다. 여러 비장들은 숙소를 정하여 피로도 잊은 듯 각기 마음에 드는 기생을 골라서 노래를 부르게 하고 검은고를 뜯게 하여 제주에 온 첫밤을 즐기며 제각기 놀다가 문득 생각난 듯이 서로 수군거렸다. 배비장이 보이지 않으니 말이다. 그러나 배비장은 방자와 내기한 일도 있고 하여 마음속으로 꾹 참으며 일찍이 자리로 들어갔다. 이때 방자가 달려와 다른 비장들이 하룻밤 노래와 춤 속에서 즐기자고 전하시더라고 여쭈었다. 그러나 배비장은 방자에게 말하기를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나는 원래 기약을 즐기지 않을 뿐더러 우리 집안은 9대째 내려오는 정남의 집안으로서 잡된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걱정 말고 마음껏 노시옵소서. 이렇게 여쭈어라. 방자는 붉은 혀를 낼름 내밀었다. 앞으로 만약 기생들이 내 눈앞에 얼씬이라도 하는 날엔 엄한 벌을 줄 터이니 그리 알라. 왜요? 이놈, 그렇다면 그런 줄 알 것이지. 배비장이 이렇게까지 괴팍하게 구는 것이 사또 김경의 귀에도 들어가매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이튿날 기생들을 모두 불러들여 한자리에 모아놓고 예방을 맡고 있는 배비장이 웃지도 않고 또 계집을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며 너희들 중에 누가 배비장을 혹하게 하고 웃게 할 수 있는 기생이 있으면 후한 상을 준다고 얘기했다. 그러자 기생들 중 애랑이 고개를 숙인 채 나직하게 입을 열면서 아뢰었다. 소녀가 비록 불민하오나 사또 분부대로 거행할까 하옵니다. 지금은 놀기 좋은 봄이 오니 내일 한라산에서 꽃놀이를 하십시오. 그러면 소녀가 이 기회를 타서 적절하게 배비장을 후려보겠나이다. 그래, 그리하여라. 이튿날 애랑의 말대로 한라산으로 꽃놀이를 나갔다. 산속으로 들어서니
속세를 떠난 기운이 돌며 가지가지 새가 여기저기 지저귀어 마치 아름다운 풍악을 갖춘 듯 하였다. 여러 비장들은 제각기 탄성을 올리며 서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자리를 택하여 사또의 분부에 따라 주안상을 차려놓기 시작하였다. 한편 배비장은 허다한 기생들이 술을 따르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못마땅하여서 혀를 끌끌 차며 술병을 하나 집어들고 멀찌감치 떨어진 바위에 걸터앉아 혼자서 술을 마셨다. 방자와 내기하고 또 여러 동료들에게 한 말이 있어서 계집을 굳이 멀리하려는 심사에서였다. 그 꼴이 우습고 또 오늘 여기 온 까닭을 아는 여러 비장들은 서로 눈짓을 하여가며 수군거렸다. 어디 두고 보세. 저러다가 계집에게 빠지면 참으로 가관일걸. 배비장은 혼자 바위 위에 앉아서 입을 삐죽였다. 그리고 사면을 바라보던 배비장은 숨이 꽉 막히는 듯 입을 딱 벌렸다. 수포동 나무 사이를 바라보니 개울이 있는 양편에는 도화나무가 가지를 들이었는데 흘낏 한 여인의 자태가 보였다. 멀리 바라보이는 여인의 자태는 아름답기만 하였다. 여인은 봄 기운을 못 이기는 듯 앉기도 하고 서성거리기도 하였고 멀리에서 흘낏 나무 사이로 어른어른 하였다. 마치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온 것 같구나. 배비장은 저절로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딴 곳으로 시선을 돌릴 수가 없었다. 멀리에 보이는 여인은 아래 위 옷을 훌훌 벗어서는 옆에 놓고 물속으로 풍덩 들어갔다. 저런 고의하구나. 배비장은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그만 저절로 탄성을 올리고 말았다. 배비장은 가슴이 꽉 막히는 듯 연방 긴 한숨을 몰아쉬고 눈을 곤두세워서 바라보았다. 9대째 내려오는 고든 사나이니 뭐니 하는 장담은 어디로 갔는지 한낱 음탕한 사나이로 변해 있었다. 이대로 눌러앉을 수 없지. 이러는 터에 벌써 해는 일락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하였고 꽃놀이도 파장에 가까워 갔다. 질탕한 노래와 술도 고비를 넘겨 이제는 모두들 피로한 얼굴들이었다. 여봐라, 취웅이 도도한 사또가 부하였다. 이제 석양이 기울었으니 돌아갈 차비를 하여라. 사또는 남녀를 타고 하산하기 시작하였고 여러 비장들과 기생들 그리고 하인들도 일제히 길을 떠났다. 그러나 배비장은 여인이 마음에 걸려 혼자서 이곳에 남아있고자 하는 생각뿐이어서 한 꾀를 내었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동료 비장들은 눈치를 알아채고 방자에게 말하기를 너희 나으리 병환이 났으니 네가 옆에 모시고 있다가 진정되거든 같이 오도록 하여라 하고 얘기하였다. 그리고 사또 일행을 따라갔다. 그제서야 배비장은 길게 한숨을 몰아쉬었고 등골에는 식은땀이 흐르기까지 하였다. 결국 배비장과 방자만이 남게 되었다. 사또 일행이 산모퉁이를 지나서 이제는 보이지 않게 되자 배비장은 한숨을 몰아쉬고는 툭툭 털고 일어났다. 그 꼴이 우스워도 방자는 웃음을 참았다. 배비장은
그동안 바라보지 않았던 것이 더욱 궁금하여서 아까 앉았던 바위로 가서 보니 그 여인은 여전히 물과 희롱하고 있었다. 배비장은 회심의 미소를 띠고 가만가만 굵은 나무에 몸을 숨겨 다가가며 방자 쪽을 향해 손짓을 하였다. 예? 쉿! 음성이 높다. 저 거동 좀 보아라. 배비장은 손가락으로 입을 가리키며 얕은 음성으로 나무랐고 손을 들어 가리키며 자세히 보아라. 저기 수포동 개울 속에 목욕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냐. 저것이 무엇이냐. 방자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희죽 웃으며 두 손을 마주 비볐다. 배비장은 또 힐끔힐끔 목욕하는 여인 쪽을 바라보았다. 방자는 배비장의 하는 수작을 보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었다. 배비장은 아무래도 아쉽고 서운한 생각에 견디기 어려워 방자를 불렀다. 너 저 목욕하는 여인에게 갔다 오너라. 예? 아무리 나으리의 분부라도 소인은 그런 일은 차마 못하겠나이다. 이놈 어찌 못한단 말이냐. 방자는 마지못해 어슬렁어슬렁 여인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 여인은 바로 사또와 방자와 연극을 꾸민 애랑이라는 기생이었다. 애랑은 옷을 주섬주섬 입고 숲속에 숨어서 방자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어떻게 되었느냐? 방자는 소리를 낮추고 어깨를 움츠리며 혀를 날름하였다. 네 깨가 그럴듯하다. 우리 나으리는 혼이 빠져 정신이 없다. 무슨 분부를 받고 왔느냐? 우리 나으리가 가라니 별 수 있느냐? 아주 사죽을 못 쓰더라. 애랑은 방자의 귀에다 대고 뭐라고 소곤소곤 전할 말을 가르쳐 주었다. 배비장은 방자를 보내놓고 나서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이럴 즈음 방자가 촐랑촐랑 나타났다. 배비장은 애간장이 타서 물었다. 뭐라고 하더냐? 예, 어물어물 하다가는 경찰 것이니 어서 물러가라고만 하더군요. 배비장은 숙소로 돌아와서도 그냥 자리에 눕고 말았다. 눈을 감으니 목욕하던 여인의 자태뿐 후회되느니 더 깨를 써서 소나기에 넣지 못한 일뿐이었다. 배비장은 이리저리 궁리를 하였다. 이튿날 일찍 일어나 도사리고 앉아 방자를 불렀다. 부르셨나이까? 또 무슨 분부가 있으려나 싶어 방자는 대령하였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나는 아주 죽을 병이 들었나 보다. 너도 잘 알다시피 한라산 수포동 숲 사이에서 목욕하던 여인을 본 뒤로는 이렇게 병이 들어서 꼭 죽게 되었다. 그러니 나를 살려줄 생각이 있거든. 이 편지를 그 여인에게 전해주고 좀 만나게 하여 주려무나. 방자는 펄쩍 뛰어 보이며 고개를 설레설레 내저었다. 배비장은 더욱 조급해져서 돈 100냥을 방자의 손에 쥐어주었다. 방자는 입이 저절로 벌어졌으나 억지로 참으며 돈을 받아넣고 배비장이 써서 준 편지를 받아가지고 애랑에게로 갔다. 배비장의 편지의 사연은 대강 이러하였다. 객지의 심사가 우울하여 어제는 한라산에 올라가 춘색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오간을 흘낏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마음이 혼미하고 정신이 산란하여 잊으려고 하여도 잊지 못하겠고 생각하지 않으려 하여도 저절로 생각이 날 따름입니다.
낭자는 지금 젊은 몸이오나 언제까지나 젊을 수는 없는 일이오. 어언간 세월이 지나가면 고운 얼굴 바서지고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면 다시 봄을 찾기는 어려운 노릇입니다. 그러니 병들어 신음하는 이 몸을 살려주소서. 애랑은 사연을 다 읽고 난 뒤에 대강 답장을 적어 보냈다. 방자는 배비장에게로 돌아왔다. 배비장은 답장을 받아들자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배비장은 편지를 읽어보았다. 사나이 대장부가 나 때문에 병이 들었다 하니 그 뜻이 각응한 일이옵니다. 나는 규중에 깊이 있는 몸이라 임의로 나다니기 어렵고 만나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달 밝고 깊은 밤에 벽헌당으로 찾아와서 은근히 들어오시면 하룻밤 만날 수 있겠나이다. 만일 이 기회를 놓친다면 그 몸이 죽고 사는 것이 위태로울 것이나 나는 또한 모르겠나이다. 만일 오시려거든 집안이 번거로우니 북쪽 방으로 은근히 오사이다. 부디 이 일을 명심하사이다. 읽기를 마치고 배비장은 무릎을 탁 쳤다. 배비장은 밤이 되기만을 기다렸다. 해가 저무는 것을 보고 방자를 앞세우고 애랑의 집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디만큼 가서 방자는 손을 들어 애랑의 집을 가리켰다. 허술한 담 안으로 들어가 불 켠 방을 방자가 가리키며 그 여인이 거처하는 침소라 얘기했다. 방자는 입을 가리고 소리 없이 웃다가 나가는 채 하고는 숨어서 애랑과 계획된 다음 일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배비장은 기쁜 마음 같아서는 선뜻 방 안으로 들어서고 싶었으나 그럴 수도 없어서 가만 다가서서 문안드리오 백월 덕세요 하고 낮은 목소리로 문에 대고 말을 하였다. 애랑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며 맨발로 내려와 손을 덥석 잡았다. 나으리 어서 방으로 드사이다. 애랑은 배비장의 손목을 끌어 방 안으로 인도하였다. 배비장이 방 안에 들어가 둘러보니 워낙 금침이 깔려 있었다. 배비장은 헛 기지개를 켜 보이고는 자리 위에 벌렁 누웠다. 애랑은 배비장의 하는 모양을 흘낏 바라보고는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띠고 등잔불을 입으로 불어 껐다. 눈치도 빠르군. 배비장은 그저 신명이 나기만 하여서 주섬주섬 옷을 벗어 아무렇게나 밀어놓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뒤따라 애랑이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방자는 숨어서 이제까지의 꼴을 살피고 있다가 성큼성큼 방문 앞으로 다가갔다. 이제 알맞은 때가 되었겠지. 애당초 이 일은 제주 목사 김경의 분부로 애랑이 시행한 일이었다. 한편으로 애랑은 방자와 한속이 되어서 다 짜놓았던 연극이요. 그에 따라서 꼭두각시 노름을 하는 터였다. 방자는 방문 앞에 와서 크게 한번 기침을 하고는 음성을 변하여 고함쳤다. 불 켜놓고 문 열어라. 이 말을 듣고 애랑은 사시나무 떨듯이 몸을 떨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신용을 하였다. 배비장은 당꿈을 꾸던 터에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가슴이 철렁하고 입이 딱 벌어지며
숨이 꽉 막히는 듯 하였다. 요 고약한 것, 내 몸만 움쩍하면 언제든지 방문 앞에 신발이 내 짝이로구나. 이것들을 한 주먹에 박살내리라. 방자 고래고래 꼬집는다. 배비장은 애랑의 남편이라는 것을 알고 급히 일어나 어찌할 바 모르다가 애랑이 가리키는 괴짝 속에 몸을 숨겼다. 애랑은 미리 계획한 대로 괴 열쇠를 잠가 버렸다. 방에 불이 켜지자 방자는 방문을 열고 들어와 웃음이 터지려고 하는 것을 입에 손을 대어 억지로 참았다. 애랑이 배비장이 들어간 괴짝을 눈으로 가리키니 방자는 알았노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였다. 내 술 한 병을 사올 곳이니 꼼짝 말고 기다려라. 방자는 요란하게 방문 소리를 내며 밖으로 나갔다. 방자는 짐짓 밖에 나가서 동정을 살피고 있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괴짝 속의 배비장은 숨을 죽이고 귀만 기울였다. 어찌 사오신다던 술은 안 가지고 오셨소? 애랑이 말하였다. 술이 다 무엇이냐? 큰일이 났다. 큰일이라뇨? 내가 술을 사려고 나가는데 눈이 스스로 감기고 꿈 같기도 하고 꿈이 아닌 것 같기도 하며 백발의 노인이 나타나서 나를 부르며 너희 집에 괴짝이 있지? 이러시더니 금신이 괴짝 속에 들어가 무수히 장난을 하니 그 괴가 너희 집에 있으면 망할 것이요 없으면 흥할 것이니 알아서 하라 이러시더란 말이다. 그때 배비장은 다소 안심이 되었다. 이 괴를 집에 두지 않는다니 그러면 내다버릴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방자는 괴를 바다에 내다버려야겠다고 큰 소리치며 괴짝을 짊어지고 밖으로 나섰다. 방자가 괴짝을 짊어지고 간 곳은 바다가 아니라 제주 사또 김경이 공무를 보는 동원이었다. 벌써 이 소식을 듣고서 제주 사또 김경을 비롯하여 여러 비장들이 줄줄이 모여 앉아서 꼴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러 기생들도 모조리 모여서 되어가는 꼴을 구경하고자 기다리고 있었다. 방자가 괴짝을 내려놓으니 김경은 방긋이 웃었고 비장들도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웃고들 있었다. 방자는 괴짝을 흔들흔들 하였다. 앞에 섰던 사령은 방자 시키는 대로 물을 천천히 괴짝 틈으로 부어 넣었다. 이 모든 일이 미리 짜여진 일이었으나 괴짝 속에 든 배비장은 괴가 흔들리며 물이 새어 들어오는 고로 참으로 바다에 뛰어진 줄로만 알았다. 큰일이다. 괴짝에 물이 차면 가라앉을 것이요. 그러면 나는 이 속에 든 채 죽을 것이니 애통하구나. 괴짝 틈으로 물은 연방 들어왔다. 제주 사또는 손으로 하인들을 불러서 분부하였다. 너희들은 일시에 배가 지나가는 듯한 소리를 내어라. 하인들은 일시에 여러 문을 삐걱삐걱 열었다 닫았다 하며 곤장을 뚝딱 거리며 외쳤다. 괴짝 속의 배비장은 이 소리를 듣고 갑자기 생기가 돌아서 괴짝 속에서 큰 소리로 자기를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사공은 말하기를 이 물은 아주 짜서 눈을 뜨면 눈이 멀게 되니 눈을 감고서 헤엄을 치시오 하고 뚝딱 거리며 괴짝의 문을 열었다.
배비장은 살아난 듯이 알몸으로 궤에서 나왔다. 그러나 물이 짜서 눈이 먼다는 말을 들었기에 두 눈을 꼭 감고 팔을 벌려 허우적 헤엄쳐 갔다. 탁! 두 눈을 감고 허우적 간다는 것이 그만 동헌 기둥에 보기 좋게 머리가 부딪혔다. 배비장은 두 눈에서 불이 번쩍 나며 엉덩방아를 찧었고 붉어져 나온 이마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눈을 떴다. 이제까지 억지로 웃음을 참고서 이 꼴을 바라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일시에 웃음보를 터뜨렸고 기생들은 연방 대굴대굴 굴렀다. 배비장이 정신이 들어서 쳐다보니 가관이었다. 자기는 알몸으로 엉덩방아를 찢고 쓰러져 있었다. 배비장은 부끄럽고 당황한 속에서 방자가 갖다준 옷을 입고 제 처소에 들어와 이마를 싸매고 드러누웠다. 배비장이 당한 일이 구전되어 남녀노소 없이 소문이 자자하였다. 이리 되매 배비장은 결심을 굳게 하고 한양으로 돌아갈 것을 사또에게 여쭈었다. 소인은 한양으로 돌아갈까 하나이다. 좀 그런가? 예, 한시도 이곳에 더는 있지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만류하리오. 그러나 섭섭한 노릇이다. 배비장은 사또의 허락을 받고 걸음걸음 한숨을 몰아쉬며 바닷가로 나갔다.